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여야의 주요 후보들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거대 담론을 확인해 보기가 어려운 대선이다. 대신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된 데 이어 어제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욕설이 담긴 녹취 파일이 160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 파일을 공개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몹시 거친 이 후보의 욕설이 난무하는 160분 분량의 파일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이 후보는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녹취록에는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주로 이 후보가 형에게 전화를 건 것을 재선 씨 측이 녹음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일부 또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공개하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또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민수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부단장, 이상일 전 국회의원,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문신 의원, 지금 영상에 나간 장영하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죠? 일단 고향은 전북 정읍 네. 출신인데요. 사실 정치 활동을 성남에서 좀 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성남에서요? 성남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죠. 옛날에 보면 그 이대엽 성남시장 시절부터 그때는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그 성남시장 선거 때도 국민의당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었죠. 바른미래당 후보로 출마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성남을 나름대로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인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것은 작년에 썼던 책이죠. 그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다룬 책으로 굿바이 이재명 해가지고 있는 그 책, 비판적 내용을 굉장히 많이 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그 욕설 녹음 파일도 공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장 변호사는 저 녹음 파일을 어떻게 입수를 한 거죠? 어제 제가 기사를 봤더니 입수 경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일단 녹음 파일은 그 형과 이재명에서 형과 형수에 대한 녹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형과 형수가 녹음한 것인데 그것을 어떤 경로로 받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한민수 부단장님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이미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어제도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공개가 됐고 그러면은 방송사에서 이걸 공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워낙 욕설이 담겨 있고 나름대로 그렇긴 하지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건 이미 인정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어제도 기자들 질문이 나왔고 오늘도 아마 장 변호사 이분이 장 씨가 기자회견 또 한 것 같습니다. 국회 소통관이라고 기자회견장이 있는데 국민의힘 소속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당적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이제 국민의힘의 소개로 했는데 어제 말씀하신 대로 후보는 벌써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질문 받고 또 다시 이제 머리 숙여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용서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하셨고요. 네. 보니까 2014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인데 가족들 그러니까 지금 넷째인 돌아가신 이재선 씨 지금 문제가 생긴 형이죠 하고 이제 이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여동생까지 연대를 해가지고 장문에 입장문을 낸 게 있었습니다. 네. 보니까 왜 이 욕설이 녹취가 됐고 형제들 간에 좀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을 보면은 제가 다 옮기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떤 재선 씨의 성남시 시정에 대한 개입이랄지 이런 계속 요구를 하다가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좀 어찌 보면 패륜적 행위랄까 이런 것들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말리는 과정에서는 욕설이 담겼고 거기에 포인트는 이제 가족들이 호소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014년이면 오래된 거죠. 벌어지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제발 그 정치적으로 악용을 좀 하지 말아달라. 눈물로 호소를 드린다. 이런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이 후보가 뭐 그렇게 일개 기초단체장인데 무슨 권한이 컸겠습니까? 지금은 여당의 대선 후보지만 그리고 재선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당시 공인회계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마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도 부담스러웠겠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 나름 평가를 해보고 나름 판단을 한 다음에 그런 입장문을 냈기 때문에 좀 국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좀 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뭐 말씀을 덧붙인다면 예, 네, 나중에 잠시 하겠습니다. 뒤에 하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사과를 했고 이게 8년 전의 일이고 8년 전의 일이고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이게 한창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일 전 의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돕고 계시는데 이게 혹시 국민의힘 차원에서 공개한 겁니까? 장영하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공개한 겁니까? 장영하 변호사는 오늘 또 다른 걸 하나 기자회견을 한 모양인 네. 것 같은데 개인 사무실에서 했고 이분이 아까 당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갖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네. 네. 당의 이재명 후보 검증특위위원회 소속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에 소속된 분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에 소속된 분은 아니라고요?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에 예. 소속된 분은 아니고 예. 국민의힘 정당의 이재명 후보 검증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 전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던 곳인데 거기에서 활동하는 분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한민수 공보부단장이 이거는 2014년 파일이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2년 파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2년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가 형과 형수에 대해서 욕설을 심하게 했다는 건 대체로 알고 있지만 네. 들어본 분도 일부 있지만 어제 공개된 파일은 34개인가요? 어제 새롭게 이제 공개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저는 파일은 안 들었지만 보도를 보면서 사실은 좀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뭐 욕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어떻게 아무리 사이가 나빠진 가족이지만 형과 형수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욕설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후보의 인성과 심성을 짐작해 하는 겁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사과를 했고 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지만 가족에 대해서도 이렇게 심한 욕설을 하는 분이 만약에 일반인이 이재명 후보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 있었을 때 이게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또 없고요. 돌아가신 이재명 후보의 형이라는 분이 어머니에 대해서 편인적 이야기 하셨다는 주장은 이재명 후보 쪽 주장인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본인이 인권 변호사임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권 변호사가 이런 욕설을 이렇게 내뱉는다. 이게 인권 변호사의 이미지하고 부합하느냐?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조폭 변호를 했고 또 소위 말해서 이 조카를 비롯한 이 살인범에 대해서 변호할 때 심신미약을 또 주장했던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저는 결코 인권 변호사라고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의 그 어제 욕설이 정말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언어 폭력을 넘어서 이 욕설을 들은 여성이나 이런 분들은 관계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굉장한 어떤 모욕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다. 이건 언어 성폭력에 해당된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를 했습니다만 분량이 160분. 이미 세간에 알려진 파일 말고 다른 새로운 파일도 있다. 어제 장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돌아다니는 예. 그 형수에게 하는 욕설 요거 대략 한 3-4개 정도 있습니다. 3-4개 정도인데 어제 공개된 것이 이제 34건이거든요. 그 34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서너 개가 포함이 돼 있고 이제 나머지 30개는 새롭게 공개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께서는 이 욕설 파일을 방송사들이 언론사들이 자세히 들어보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SBS를 비롯한 다른 방송사들, MBC를 뺀 다른 방송사들은
이걸 저는 들려드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MBC의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MBC의 경우는 MBC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은 거, 그 유튜브에 저는 이걸 촬영 기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분을 촬영 기사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은 뭐 녹취 파일 보니까 이명수 기자라고 네,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그 기사분이 사실은 우리 주영진 앵커께서도 취재를 많이 하시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고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인터뷰를 할 때 정식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합당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그 이명수 그 기사분이 말씀하신 질문들은 그거는 인터뷰 질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씨가 그분을 믿고 편안한 상태에서 사적 대화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것들을 MBC가 받아서 후보와 후보 부인을 검증한다는 걸 빙자를 해서 물론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편집해서 내놨지만 이거와 관련해서 MBC는 법원의 판단을 좀 구해서 똑같은 분량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서 이렇게 보도를 해야 된다. 이재명 후보의 역설에 대해서 물론 역설을 그대로 보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뭐 땡땡땡 처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MBC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민수 부단장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뭐 이미 선대위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이거는 절대 방송에서는 안 된다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그 장 씨에 대해서도 그 후보자 비방죄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건 고발했죠? 예, 고발했습니다. 오늘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분명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일단은 제가 이 김건희 씨 파일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 장 변호사라는 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물론 뭐 본인 생각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소개로 소통관 국회에 기자회견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저희들이 볼 때는 적어도 공익 제보자랄지 뭐 이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재명 후보를 끊임없이 성남에서 이제 출마를 하려다가 낙선을 하고 하면서 계속 꾸준히 공격을 해왔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하고는 어쨌든 악연이다. 아니 그걸 떠나서요. 아무튼 뭐 악연일 수도 있겠죠.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근데 그걸 떠나서도 이분이 이른바 그 조폭이라고 하는 그 국회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원이 폭로까지 했다가 바로 그냥 우스갯거리가 돼버렸죠. 사진이라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 조폭을 계속 면회를 하고 만나고 조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이 장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신뢰성이 많이 깨졌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지난번에 기자들 또 모아가지고 자기 사무실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간 기자들이 이분을 추궁합니다. 도대체 거기에서 이 시장과 찍은 성남시장에서 이 책상에다 발을 올리고 찍었다는 사람이 당신이 조폭이라고 주장하는 진짜 조폭이 맞느냐 입증을 못했어요. 당시 이재명 시장은 다 뭐 기억하시면 시장실을 완전 개방했고 CCTV까지 달아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리 올리고 찍었다고 장 변호사가 조폭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결국 신분이 뭘로 나온 줄 아십니까? 영어 강사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들이 다 사실과 달라요. 이 욕설 파일의 문제도 물론 이게 있고 후보는 사과를 했고 이 수수 파일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녹취록이라고 공개한 거 보면은 꽤 편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선관위 유권 해석도 있었고 이건 분명히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우리 이 의원님께서 김건희 씨 하면서 MBC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뭐가 다르다는 얘기죠? 녹취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 간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파일은 2012년에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2014년은 그게 아니고요. 2014년은 가족들의 입장문이 나왔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김건희 씨의 7시간 45분인가요? 이 부분은 이 뭐 촬영 기사라고 합니다만 분명히 본인 통화할 때 본인은 매체를 밝히면서 이 모모 기자라고 밝힙니다. 그게 방송에 다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취재를 하기 싫거나 인터뷰 응하지 않을 생각이면 바로 끊어버리면 됩니다. 저희도 그러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은 끊어버리잖아요. 근데 쉬운 세 차례를 통화를 하면서 본인의 또 이른바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자기도 이 매체를 김건희 씨도 상당 부분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MBC가 보도한 거는 뭐 제가 MBC를 두드라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법원에서
공익에 따라서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송을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온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방송에서 보면은 방송과 그 뒤에 이제 그 매체 대표가 언론 인터뷰,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공개한 거 보면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뭐 미투 부분이야 뭐 지금 해외 언론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가 되겠으면 그건 국제적 망신입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 더 충격을 받은 내용은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정경심 교수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려 하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가. 저 섬뜩했습니다. 이건 남편이 검찰총장인데 부인이 거의 검찰총장 동격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구속하고 안 하고를 이분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뭐 어찌됐든 간에 전후 맥락이 잘렸을지 몰랐어. 기자한테 너 와라. 내 1억 원 줄게. 저는 이게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비판을 하시는 거는 이게 개인이 아니고 가족 간의 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자가 신분을 밝혔고 53차례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한 내용이고 거기에서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영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식적인 뭐 행사도 많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분의 뭐라고 할까요? 인식이 드러난 거예요, 여실하게. 이거 상당히 알겠습니다. 위험하다고 김민수 부단장님 알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 얘기는 우리가 워낙 많이 했던 이야기고 알겠습니다.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만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공개가 됐고 SBS는 물론 그 욕설 파일을 여러분께 방송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관위 유권 해석도 있다고 하고요. 선관위 유권 해석의 취지는 전체 분량을 다 그대로 공개할 것 아니면 일부를 편집해서 하면은 이게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이 나온 상황인데 그래서 방송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김건희 씨 관련 경우도 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원래는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아주 잠깐의 영상을 MBC에 나갔던 그 육성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린 게 전부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정말 고민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데 다만 지금 한민수 부당장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민주당의 논리,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통화 녹음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논리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로 이게 사안이 바뀌면 두 당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꼭 지적을 하고 싶어요. 두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그게 아니라고 하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마 납득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박문신 의원 먼저 국민의힘 민주당 얘기 한번 해보자. 민주당은 지난번에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이 왜 방송이 돼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알 권리와 그 이제 윤리 예. 이 사이에서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이제 김건희 씨 건에 대해서는 알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옳지 않다,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 언론도 사실 마찬가지의 혼돈이 좀 있습니다. 이게 언론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자 윤리에 앞서서 그것이 우선돼야 되는 그런 보도가 기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언론 스스로도 사실 이 원칙이라는 것이 조금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권, 언론 역시 모두 이 일관된 기준 우리는 이래서 일관되게 한다. 우리는 이래서 일관되게 안 한다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게 그쪽의 철학이고 가치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유리한 상황에서는 이런 논리가 적용되고 불리한 상황에서는 저런 논리가 적용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이네 이제 이런 식의 냉소라든가 쓴웃음을 자꾸 짓게 되는 그것이 정치 불신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떤 사안이든지 간에 일관된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김건희 씨 통화 녹음 파일 때는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민주당은 왜 그러느냐. 그 영부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검증의 차원에서 이건 방송돼야 한다고 잠깐만요. 얘기가 했었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나오니까 지금 제가 하나 문제 삼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논평은 말이죠. 언론사를 향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압박 차원이에요. 이거 보도하면 우리가 이거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그 방송 여부는 전적으로 언론사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저희가 만약에 방송된다고 한다면 뭐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아니라 민주당의 논평이나 이런 걸 보면 이거 보도하면은요 우리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 언론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이거 하기만 해봐 우리가 가만 안 있을 거야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안이에요. 지금 앵커가 예.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면은 뭐 약간의 표현상 문제가 있을 건데 그 논평이 아닙니다. 입장문이 나간 겁니다. 예. 입장문이 간략하게 나갔는데요. 그 장 변호사 나온 직후에 왜냐하면 장 변호사가 분명하게 이제 후보자 비방죄, 뭐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설명을 한 부분 그겁니다. 꼼꼼히 보시면요, 선관위에서 이제 해석을 한 부분이 지난번에 있습니다. SBS도 그래서 방송 예, 안 그래서 하셨죠? 이 설명에 대한 그러니까 장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 파일과 녹취록에 대해서 이거를 선별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런 부분은 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불쾌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건희 씨 녹취 이 통화 방송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착오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요, 많은 보도가 됐는데 뭐 여당에서 본방 사수를 외쳤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개별 의원들이 한 거고요. 저희 이재명 예, 후보나 당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고 개별 의원들이 아니 한 것이다. 그것까지 어떻게 예. 저를 막을 수 예.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선대위에서는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은 지난 16일 날 MBC 뭐였죠? 스트레이트였나요? 방송된 그날도 저희들이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예. 내지 않았고 이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당시에는 입장을 이렇게 막 계속 틀으라고 언론사에 방송사에다가 압박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상일 전 의원, 뭐 김건희 씨 관련해서 그런 입장과 원칙을 국민의힘이 정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아까 그런데 이상일 전 의원은 네. MBC를 빼고 다른 언론사는 뭐 방송하지 않아도 되고 자율적이다. 그러나 MBC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일단 안민석 의원님은 우리 이재명 후보의 총괄 특보 단장이신가요?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본방사수 네. 강조하셨습니다. 이 김건희 씨 이 파일과 관련해서 저희가 MBC가 보도하기 전에 MBC 쪽에 이미 알려져 있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보도하라. 언론사에 이거 보도하라고 어떤 언론사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MBC가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 보도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MBC는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을 일단 1차로 20분을 틀었습니다. 그다음 아마 2차로 20분 정도 또 틀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알려져 있는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 있죠. 이미 친문 강성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부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틀었습니다. 그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서 그 분량이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그거 다 틀면 됩니다. 뭐 34개 파일 다 틀라는 게 아니고 그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형평에 맞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 민생 그다음에 미래를 다 설계해야 할 이때에 민주당이 윤석열 후보가 당내 여러 가지 내용 상태를 정리하고 지지율 상승세를 타는 상황에서 이 김건희 씨 이 문제를 가지고 본방사수 많은 기대를 걸고 해서 지금 이런 혼탁한 선거를 만든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그렇게 강조한 국민의 알 권리라면 이재명 후보의 인격 심성을 다 볼 수 있는 이 파일도 MBC는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민수 우리 부단장님 김건희 씨 그 미투 문제와 관련해서 외신이 있어서 국제망신이라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의 여당 대통령 후보 이 욕설에 대해서 외신이 보도 안 하리란 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외신이 보도할 때는 뭐라고 변명하실지 궁금하네요. 한 말씀 예. 드리겠습니까? 그 팩트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이상일 의원님이 얘기하신 그 MBC 가가지고 그 김기현 원내대표부터 쭉 50명이 몰려가서 막 몸싸움하고 그 방원들하고 밀고 당기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김건희 씨 이 전화, 이 통화된 기록들 방송되는 거는 일반 국민들이 그 시청률이 높고 관심 갖게 된 결정적인 거는 홍준표 전 대표가 지적했듯이 국민의힘 스스로 노이즈 마케팅을 했죠. 그리고 그날 가가지고요, 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의원들이 MBC 사장 만나가지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거 하려면은 형수 욕설 파일 뭐 같이 틀어라, 방송해라 요구했으니까 그건 정확히 선후 관계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걸 자꾸 비교하시려고 하는데 그 후보도 사과하셨지만은 이 가족 간의
대화, 갈등 간에 벌어진 거를 녹음이 돼가지고 외부로 외출이 된 거고 지금 이 김건희 씨 통화 기록이랄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이루어지는 거는 김건희 씨 스스로 기자들이 전화가 오면 취재에 응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허위학력 기재 의혹도 출발이 뭡니까? 모 방송사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자기가 설명하다가 이 의혹이 벌어졌어요. 해명이 안 돼가지고 벌어졌고 이번 것도 분명히 본인이 기자라고 밝혔으면은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계속 6개월 동안 취재를 응해가지고 이 긴 시간 통화가 돼서 방송이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 민주당이 통화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우리 후보가 통화를 시켰습니까? 선대위가 통화 좀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공격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이 통화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MBC에다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방송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짧게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촬영 기사 그분이 전화를 걸어서 소속과 이름 밝힌 거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인터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정대택 씨, 그 오랫동안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소송을 해왔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도 드리고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인터뷰입니까? 그래서 환심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를 했지만 처음부터 환심 사기에서 접근을 해서 떡밥을 던지겠다고 해서 접근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인터뷰입니까? 아무리 기자하고 정치인, 뭐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적 관계는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적 대화를 이렇게 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BC가 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라면 이재명 후보 역설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균형에 맞게 형평에 맞게 틀라고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영진의 소통창구 주소창. 제가 오늘은 예고를 안 해드렸는데도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또 이미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세 분의 패널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얀구름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 형수한테 사과는 안 하고 뭔 국민께 사과냐. 이재명 후보에게 좀 비판적인 생각을 밝혀주신 것 같고, 도도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 10여 년 전 일 갖고 또냐 지겹다.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시는 의견인 것 같고요. 김정배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 결혼 전 일 가지고 난리치던 민주당이 이게 방송하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셨고요. 도승이라는 아이디 가지신 분들, 김건희 씨는 기자와 통화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의 통화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네 가지 좀 보여주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 이상일 전 의원 먼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10여 년 전 일 갖고 또냐 지겹다. 또 김건희 씨는 기자와 통화를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는 가족 간의 통화인데 제가 같으냐? 이미 기자와 통화 문제는 설명을 드린 것 예. 같아요. 충분히. 예. 기자라고 쳐도 사적 대화인 건 분명하다. 인터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가족 간의 통화가 공개됐는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형과 형수가 일방적으로 욕을 먹는 상황에 피해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 네. 피해자 입장에서 공개를 한 겁니다. 그 김건희 씨는 기자라고 칭을 했지만 사적 대화인 내용, 그래서 그 기자를 믿고 그냥 마음 통 놓고 한 내용을 그 기자가 유출을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는 제가 보기엔 가해자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0년 전 일, 그렇습니다. 과거의 일인데. 그러나 대통령 후보에 대한 검증, 뭐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 역시 마찬가지고요. 치밀하게 검증해야 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하고 후보의 인성과 인격, 자질을 따지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더 규명이 돼야 되고 단순히 사과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가족에게도 그랬는데 다른 이들이 이재명 후보 심기를 거슬렸을 때 저런 욕설 안 들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고 오늘 민주당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요구한 게 뭐냐면요. 결혼 전에 아마 성인이 되어서부터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했을 텐데
그 김건희 씨 재산 형성 축적에 대해서 다 밝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혼 전 한참 전 일부터 다 밝혀라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는 현재 여당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다 거치면서 후보자와 부부의 그 배우자의 재산 형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 밝힌 바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지금 여당이 그에 대해서 시비 걸거나 트집 잡은 적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민수 부단장께 한번 질문 드릴 거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의 질문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나서 우리 한민수 부단장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결혼 전 일 가지고 난리치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 아마 이 욕설 파일이 공개되는 것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런 식이고 형수한테 사과는 하지 않고 왜 국민께 사과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민수 부단장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후보께서 어느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가장 후회되는 부분이 뭐냐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도 이 형과 뭐 다시 했습니다. 이 나눠서 저희들이 이제 뭐 선관위도 그런 차원에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일부분을 딱 떼서 보면은 진짜 뭐 가해자, 피해자 표현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일방적으로 뭐 그렇게 비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일어났고 그리고 전체를 보면은 뭐 들은 사람 중에 저희들한테 연락 온 사람들 보면은 이 후보가 사실 그런 사람 가해 뭐 일방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원인 자체는 형과 형수가 제공을 한 게 맞는 것 같다. 이런들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후보는 여전히 후회를 하고 있고 여러 차례 사과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진심을 믿어달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사과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자체가 검증이라고 하면은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은 이미 오래전에 나온 거하고 대동소이하다는 걸 저희들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저도 뭐 우스갯소리입니다. 저도 기자를 오래 할 때는 취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주앵커랑도 같이 했었는데 그때 기자 취재할 때도 그렇게 오랫동안 취재하지만요. 저는 기자였고 상대방은 취재원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명수 기자에게는 아무리 친하게 누나라고 불렀다고 하지만 이명수 기자에게 김건희 씨는 정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제1야당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전화를 하고 취재를 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저 같은 경우도 입장이 밝히니까 많은 기자들이 이제 취재가 옵니다. 오면은 제가 도저히 취재할 수 녹음한다는 거 알거든요.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얘기하기 싫으면 바로 끊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7시간 넘는 동안을 계속 6개월 동안 꾸준히 취재를 응해줬고 본인의 또 해명을 왜 해명한 건 다 뺍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마치 사인간에 한 거를 방송을 냈다고 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해서 일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다 방송해도 좋다고 아마 판시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제 욕설 파일을 공개하겠다. 장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또 기자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1200여 개의 기자 이메일로 보내고 있다. 이 내용이 알려진 다음에 기자들을 만났어요. 기자들이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는 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뭐 그것도 저의 과거의 한 부분이고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이 사과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의 발단이 됐던 어머니는 이제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그 형님도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안민석 의원 얘기를 잠깐 이상일 전 의원께서 하셨는데 안민석 전 의원 아마 민주당의 현재 기류가 이런 것 같아요. 민주당의 기류가 이게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되고 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공개한 것은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당들이 저 물타기라고 하는 주장을 참 많이 하죠, 박문신 의원. 그렇습니다.
물타기다. 어떻습니까? 뭐 모든 주장이 어떤 하나의 사안이 이쪽 정당에서 제기한 이슈가 크게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그거 갖고 공방이 격화되고 그러면 또 다른 정당에서 다른 문제를 제기하면 이쪽으로 또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면 그 다른 정당에서는 이건 물타기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이제 그런 게 정치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뭐가 다 아실 것 같아요, 잘못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면은 그걸 고치면 되는 건데 너는 이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너도 똑같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 관련해 가지고 그 어떤 뭐 공격을 하든 아니면 뭐 비난을 하든 뭐 했을 때 꼭 그 다음에 보면은 똑같은 일로 공격받고 비난받는 일이 다시 되풀이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이게 정치와 무관한 다시 정치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 잘못한 건 서로 잘못했다 그러고 잘못한 걸 고치려 그러고 더 잘 고치는 사람이 나한테 내가 한 표를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서로 자기 잘못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너도 그렇잖아 하면서 이 그 뭐랄까요 그 비난 낙인 딱지 붙이기 이런 것만 하니까 국민들이 아 저러니까는 똑같은 일 또 반복되는 거고 고쳐질 생각 안 되고 그 사람들 또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짜증을 내고 이제 저 뭐랄까요 좀 이제 극단적인 경우는 아 난 이제 정치판 이제 들여다보기도 싫어 이제 이런 소리도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대선이 말이죠.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대 담론을 갖고 후보들 간의 이야기, 토론이 물론 토론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탓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그쪽보다는 상대 후보는 부인이 야 이게 참 문제예요. 이런 통화를 어떻게 하죠? 이 통화 속에서 담긴 이 그 후보 부인의 이런 세계관, 철학, 정치 현안을 바라보는 거, 선대위에 관여하는 거, 야 이거 정말 큰 문제예요. 이 부분에 민주당은 크게 힘을 쏟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이미 알려졌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게 나오니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 이거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크게 쏟고 그러다 보면 두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타까운 게 세상을 이렇게 바꾸겠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공약을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걸 안 써준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당에서 방점을 찍고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다. 우리 대선이 늘 이런 변수가 대선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지금 정당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민생, 미래를 논의하는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건 뭐 안타깝고 저도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 부인에 대한 공격은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의 장모에 대한 공세도 많이 취하면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민주당이 논과 밭도 혼동해서 한자를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혼동해서 공세를 취했다가 바꾼 적도 있죠. 사실관계 틀리게. 이렇게 집요하게 이제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요 역설에서 저는요. 뭐 역설 자체의 충격은 이미 역설을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역설 내용 저는 듣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충격이지만 저는 그 내용 뭐 김건희 씨 파일도 계속 내용 가지고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서 보면요. 유동규 씨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짐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상일 전 의원이 그 얘기 하셨으니까 말이죠. 그 내용. 그러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가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이상일 전 의원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한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당시 경기도지사는 2010년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명해서 지사님은 어떤 지시나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특정 간부 그러니까 산하기관 간부 한 명을 뽑는데 라면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유동규의 대학 전공까지 다 꿰고 있더니 국감장에서 순식간에 기억력을 잃어버린 것입니까? 뭐 녹취 파일에 어떻게 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희로서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분명히 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던 내용인데. 예, 그렇죠. 녹취 파일을 보면 그에 따르면 그 이제 돌아가신 그 이재선 씨 그분이
이재명 후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은 이제 음대 예, 출신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동규 씨도 성악을 했던 분이고 그래서 그 유동규 씨를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그렇게 뽑았느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그건 또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답변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사실은 이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유동규 씨가 핵심 인물 중에 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일개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가 관리하지 못한 정도의 책임밖에 없다. 유동규 나의 측근 아니다. 이제 이랬지만 이미 2012년 그 상황에서도 유동규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이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과 관련해서 이미 본인의 입으로 대장동은 내가 설계한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실 요즘은 발뺌을 하고 있고 말씀은 특검을 이야기하시지만 민주당은 특검 협상의 성의를 안 보이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특검은 지금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 없어 보이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자꾸 알 권리가 지금 훼손이 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친형 돌아가신 그 이재선 씨 강제 입원 정신병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나는 그 조카 딸에게 그러죠. 나는 네 아버지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반대해 왔지만 자꾸 너희들이 그러니 뭐 내 남편이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면 저는 대통령 후보의 정직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은 이제 통화 녹음과 관련한 이야기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상일 전 의원이 어쨌든 이러저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들으신 것 같고 이미 예. 저는 예. 뉴스를 보고 아는 겁니다. 이미 김건희 씨 파일을 그저께 여기서 상당히 내용을 가지고 많이 예. 이 프로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욕설 말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민수 부단장께서 유동규 씨와 관련한 이 통화 녹음에 이런 걸 보면 유동규 씨가 뭐 상당히 가까운 사이고 잘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국정감사 때 그렇게 얘기한 거는 거짓 답변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좀 전에 말씀은 네. 이제 뭐 민생 경제 하자고 하시면서도 계속 이제 네거티브로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는 지난해부터 후보는 계속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서 역할, 능력을 보여주겠다. 대선은 미래를 보는 선거이기 때문에 과거에 누구 환풀이하는 선거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미래를 보는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상자산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비춰지지 않고 또다시 뭐 이런 녹취 파일이나 이런 것이 공개가 되면서 후보가 또 사과하고 저도 그 선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는 참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후보도 그렇고 저희들도 사과를 드리고 국민들께 용서를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유동규 건은요 이미 다 설명이 됐는데 또 이 녹취 파일에서 딱 몇 군데만 참 저열합니다. 참 저열하게 저급한데요. 딱 떼내가지고 유동규 씨는 리모델링 조합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당시 성남시장 준비를 하던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남시장 출마하셨던지 그 뒤인지를 만납니다. 리모델링 이 조합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측근이라는 표현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본인이 그 후보가 산하기관장으로서 시장으로서 산하기관에 간 간부다, 직원이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뭐 음대 이런 얘기, 당연히 리모델링 조합장하면서 자기 소개할 때 무슨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알 수 있는 사이인데 요거 하나만 딱 떼서 얘기하면은 그렇고요. 가족 간에 지금 형제 간에 극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형 부부가 어머니를 그렇게 했다는 패륜적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녹음된 이 모든 걸 가지고 그러면 김혜경 씨는 뭐 그렇지 않느냐. 이 가족 간의 전후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권보다도 한번 보시면 당시 가족들이 모두가 같이 일동이 된 2014년 입장문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또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사과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가족들 간에 녹음된 그 한 꼭지를 딱 떼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확인됐느냐? 이건 거짓말한 거 아니냐?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우리 국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욕설을 마구 내뱉은 분이 저열한 거 아닙니까? 저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유동규 씨와 관련해서 그냥 소개를 받을 때 음대 나온 분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 관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하고 2014년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재선 캠프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왔고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다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분을 다시 유동규 씨를 그 자리에 앉히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를 다 알고 있는데 마치 일개 직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국민들을 정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후보가 얘기한 거요. 모른다고 하진 절대 안 했습니다. 다 녹음되어 있는 것도 영상도 있으니까 다 찾아보세요. 잘 찾는 것 같으니까. 찾아보시면 다 알고 대신 국감장에서 측근이라고 물어봤을 때 측근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신 뭐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름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목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일 전 의원, 한민수 부단장, 박문신 의원 다 취재 현장에서 예전에 다 보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아유, 그럼. 예, 이렇게 그런데 정파를 달리하고 정당이 다르고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 보니까 이 두 분이 또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이게 우리 정치의 또 현실이기도 하고 말이죠. 박문신 의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을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을 거면 일부만 편집해서 내보낸다든가 하면은 이게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유권 해석을 아마 민주당 쪽에서 의뢰해갖고 내렸던 거겠죠. 예. 그게 하나의 지금 준거가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정파가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니까 해가지고 대응을 한 법적 대응이 이런 이렇게 상황이 뒤바뀐 그 공격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이 뒤바뀐 상황에 되면 그게 또 다른 부메랑으로 자꾸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봐요. 이게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거나 정치판에서 떨어져 있는 분들도 그렇게 아마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후보들이 기본적으로 약간 좀 이제 이미지에 대한 손상을 좀 입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어떤 말 바꾸기식 빠져나가기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신뢰성에 좀 문제가 생겼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처가 이슈 때문에 어떤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타격을 입었고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또 뭐 무속 논란도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잘하면 사람 더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은데 어디 정치판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어떤 상대방 욕하기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고 이게 이런 거 연상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저작거리에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다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데서 싸움이 나다 보면 당사자들은 목소리 더 크게 내고 내가 욕도 많이 하고 그래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했다 하면 내가 이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쯧쯧하면서 혀차고 그냥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 대선 전국이 그런 류의 진흙탕 싸움화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서로 주고받고 같은 말이 한쪽에서는 전날 공격했다가 다시 방어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제가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와중에 나라의 미래를 얘기하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그 정책 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들어설 공간이 없고 이제 듣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별 신뢰를 안 하니까 주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지금 선관위 민주당 법률지원단장 송기원 의원이 지난해 12월 13일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고 선관위가 답변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과 관련해서 선관위의 답변은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서 인터넷, SNS, 문자 메시지로 게시, 유포하거나 연설, 대담 차량에 부착된 녹화기로 송출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 비방죄에 위반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 주체, 시기, 방법, 행위의 전체적인 맥락, 그 행위가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사실 선관위 유권 해석도 말 그대로 보면 후보자 비방죄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후보
공직자 비방죄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따져봐야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알 권리라든가 진실 찾기를 위한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명백하게 이거는 비방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진짜 비방인지는 다시 더 구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장영하 변호사가 공개를 했고 일부 유튜브 방송하시는 쪽에서는 뭐 전문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확인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선관위의 유권 해석, 어쨌든 이 유권 해석에 따라서 SBS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은 보도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원칙을 정했다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 통화 녹음 내용이 이번 주 일요일에 또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방송될 것이다. 이미 MBC 스트레이트가 그렇게 예고를 했고요. 뭐 추가로 국민의힘이나 선대본부에서 뭐 법적 대응하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글쎄 아직 그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그 2차 방송이 나오는 걸 또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현재 저희 입장은 아직도 그 녹음 파일을 저희는 갖고 있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1차에서 방송된 내용 말고 또 서울의 소리에서 또 추가로 방송한 게 있고 한 신문에서 또 입수를 했다면서 좀 이렇게 지면에 실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어떤 게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건 한겨레 신문 보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그 이명수 씨가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김건희 씨 답변이 저는 전곡을 찔렀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은 희생하는 분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신화 뒤에 숨는 분이다. 물론 뭐 그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은 굉장히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건희 씨 통화 녹음 공개가 되고 궁금한 게 말이죠. 저 지금 사과하는 화면이 나갔는데 저게 아마 지난해 말 성탄절 즈음일이었을 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통화 녹음이 공개된 거는 며칠 전입니다. 그러면 김건희 씨가 이미 지난해 여름에 윤석열 후보가 그 뉴스버스랑 김건희 씨가 통화를 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와이프가 아내가 이 언론사 기자들과 전화하는데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무려 50차례 넘게 그 이명수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해요. 그리고 녹음까지 돼요. 그럼 이런 내용을 뭐 본인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뭐 녹음되는지는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후보한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선대본부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지금 김건희 씨가 대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대본부가 대응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대응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당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김건희 씨는 여전히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언터처블 뭐 이런 것 아니냐.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터져야 그때 가서 대응하고.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남편인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본인의 뭐 죄송스럽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도 선거운동 하느라고 바삐 다녀서 대화가 부족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10몇 차례 통화할 동안 예 얘기 안 그거를 했다는 건 그럼 얘기 안 윤 했다는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몰랐던 예. 상황이고 그러니 선대본부에서 당연히 모르는 상황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또 방송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어쨌든 욕설 파일 공개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그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지금 사실 궁금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분명히 냈다는 기사를 봤는데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아니면 기각됐다는 기사가 아직 없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난 것 같고 지금 베스트셀러 1위가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1등이고 이 굿바이 이재명 이게 또 2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10일까지 양측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재판부가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가처분 신청은 아마 이 책을 판매를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인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저도 뭐 기사로만 봤습니다. 예, 결론이 아직 나지는 않은 네,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